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돌입 최신 상황 플러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취임 회견 풀버전 해설. 문화체육관관광부, 문체부, 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축구협회가 요구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센과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예비조사를 마친 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실지 감사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슈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의 계약 내용은 양측 합의하에 비공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실지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감사할 부분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감사는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보면 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축구협회는 감사에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한 후 5개월 동안 후임 감독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하고 목표로 했던 축구협회는 지난달 7일 돌연 당시 울산 HD 사령탑이던 홍명보 감독을 내정해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임생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읍소해 선임한 것이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생겼다. 홍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프리젠테이션 등 면접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이 문체부 감사의 단초가 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혀 홍 감독 선임이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엔 여론에 응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축구협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 감사 내용이 너무 방대할 수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에 올라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홍 감독 선임 절차를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축구협회는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지원금 등 국민체육진 흥기금과 같은 세금성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축구협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돼 정부가 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다.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국회 일부 의원들이 클린스만 전 감독 및 코치 선임 관련 계약서, 클린스만 전 감독 출장 내역, 클린스만 전 감독 국내 거주 시 지원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에 축구협회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에 열심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에서 몇 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능한 것은 제출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관련 감사에 대해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거진 의혹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모습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은 8월까지 축구협회 감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미흡할 경우 8월을 넘어 9월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축구협회의 특혜와 불공정 논란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축구계는 물론 정치권,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의 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10년 전과 다를 것, 홍명보 감독. 새 코치진과 K리그 관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국내 코치진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긴맥 축구의 비판을 받았던 홍명보 감독은 새 코치들을 선임하자마자 국내파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코치로 국내 코치진을 꾸렸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의 대표팀 수석 코치로 합류한 박건하 코치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을 보좌해 인연이 깊습니다. 국내 코치진 구성을 마친 홍명보 감독은 곧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박건하 코치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오는 26일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홍명보호의 첫 명단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복석 가리기에 나선 겁니다. 홍 감독은 취임하자마자 유럽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파 선수들을 만났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K리그 강원과 김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홍 감독은 10년 전 이른바 의리 축구 진맥 축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선수 발탁에 있어서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었고, 또 각 팀에 있는 주요 선수들 또는 주요 선수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리스트도 제가 가지고 있고, 다만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소집돼 5일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홍 감독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직접 면접한 외국인 코치 2명과의 계약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선수 검증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3. 강현무. 홍명보 감독 앞에서 슈퍼세이브 펑펑. 서울. 제주 1대 0 잡고 4연승 질주. 서울은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분 27라운드서 제주를 1대 0으로 제압했다. 서울 골키퍼 강현무는 홍명보 감독이 보는 앞에서 슈퍼세이브 퍼레이드를 펼쳤다. 서울은 파죽지세로 12승 6무 9패. 승점 42점을 쌓아 5위로 점프했다. 이날 패배한 2위 김천과 승점 차이는 불과 4점이다. 홍명보 A대표팀 감독도 상암을 찾았다. 홍명보호는 이날 국내 코칭 스태프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건하 전 수원 감독, 김동진 키치FC 감독 대행, 김진규 서울전력강화실장이 대표팀 코치로 뽑혔다. 홍 감독은 이들을 이끌고 서울과 제주의 경기를 관전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직접 경기를 관전했지만 전반전에는 오히려 외국인 선수들이 돋보였다. 서울 수비수 야잔과 공격수 루카스가 위력적인 모습을 뽐냈다. 제주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선제골은 서울이 터뜨렸다. 전반 23분 서울의 새 외국인 선수 루카스가 멋진 중거리포를 장렬했다. 페널티 박스 좌측 모서리 외곽에서 공을 받은 루카스는 뒤에서 압박하는 수비를 등지고 막아내며 공을 지켜냈다. 루카스는 골문 방향으로 공을 잘 돌려놓은 뒤 간결한 터치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다. 루카스는 먼 포스트를 향해 감아찼다. 마치 손흥민, 토트넘의 전매 특허 감아차기처럼 멋진 궤적을 그린 공은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전에는 서울 골키퍼 강현무가 돋보였다. 서울은 제주의 공세에 시달리며 여러 차례 실점 위기에 처했다. 그때마다 강현무가 존재감을 뽐냈다. 후반 37분 제주 서진수의 터닝슛이 서울 골문 구석을 향했다.
강현무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걷어냈다. 리바운드 볼을 제주 유리가 슈팅했지만 골대를 때렸다. 강현무는 2분 뒤에도 결정적인 슈팅을 막았다. 유리의 헤더를 강현무가 옆으로 쳐냈다. 서울은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역습을 시도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골문 앞까지 잘 올라간 뒤 마지막 패스나 슈팅이 세밀하지 못했다. 4월 수입 10억 297만원 포그바. 도핑 징계 후 수입 급감 70억 호화 저택 팝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7일 한국 시간 폴 포그바는 4년간 축구 금지 처분을 받은 후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400만 파운드 약 70억 원짜리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그바는 지난 2016년 실내에 축구장도 있는 호하 저택을 300만 파운드 약 52억 원에 매입했다. 실내 축구장이 있는 면적도 687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저택인데 저택 안엔 게임룸, 체육관, 정원 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포그바는 호화저택을 구입한 지 8년 만에 매물로 내놓아야 했다. 이는 그가 축구를 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때 포그바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향한 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밑에서 성장하며 유럽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했다. 탈압박 능력과 날카로운 패스, 독보적인 축구 센스를 선보였던 포그바는 유벤투스에 뛴 4년 동안 178경기에 나와 34골 40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세리에 A 우승 4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회, 국제축구연맹 FIFA FIF 프로 월드베스트 11 선정 1회 등 팀 성적과 개인 성적에서 모두 큰 성화를 거뒀다. 또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 축구대표팀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해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렸다. 비록 맨유 시절과 지난해 여름 유벤투스로 복귀한 이후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포그바는 전성기 시절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축구선수로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았다. 그러나 포그바는 선수 생활 말년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해 8월에 받았던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중징계를 받았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에 의해 금지된 약물로 동화작용 스테로이드로 분류된다. 근육 발달은 물론 체형, 신체 감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기피되는 금지 약물로 유명하다. 지난해 8월에 실시된 1차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된 포그바는 이후 10월에 진행된 2차 테스트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이탈리아 도핑방지위원회 네나디오 이탈리아로부터 4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노화 방지와 근육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DHA 성분이 포그바 몸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자격 정지는 30대인 포그바에 큰 타격이 됐다. 1993년생인 포그바는 35세가 돼야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는데 4년 동안 실전을 못 뛴 데다 도핑으로 논란을 일으킨 30대 중반 선수를 영입할 팀이 나올지 불분명하다. 소속팀 유벤투스는 포그바와 계약 해지 작업에 착수했고 포그바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항소한 상태이다. 다만 항소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축구 활동 금지 징계가 유효해 포그바는 여전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이 급감했다.
매체도 축구 정지 처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포그바의 월 수입은 1,700파운드, 약 297만 원로 줄어들었다라며. 이는 그의 시즌 수입 680만 파운드, 약 119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기 전 매달 약 10억 원씩 벌던 포그바가 지금은 300만 원도 못 벌게 된 셈이다. 이어 포그바는 또한 아디다스와 맺은 3,100만 파운드, 약 542억 원 규모의 계약 등 수익성 좋은 스폰서 계약을 이룰 위기에 처했다라며 포그바가 자신의 호화저택을 매물로 내놓은 배경을 밝혔다. 5. 솔랑케 잡은 토트넘. 탑4 들어간다. 폭풍 영입 덕분에 확 바뀐 개막전 전문가 예상. 손 챔스 잔디 밟게 될까? 캡틴 손흥민 32. 이 고대하던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그렇다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졌다. 이적 시장 막판에 폭풍 영입으로 전력을 끌어올린 토트넘이 2024에서 2025 시즌 4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